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에 덕이 높은 스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병사 한 명이 찾아가서 넙죽 삼배를 하더니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도반을 만들어라. 도반이란 돌을 같이 닦는 벗을 의미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터디를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10년 가까이 사법시험에서 1차도 붙지 못하다가 용기를 크게 내서 5명으로 된 스터디를 꾸렸죠. 그렇게 칡덩굴처럼 어울려서 함께 공부하더니 단번에 1차와 2차를 합격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야 한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같이 가라. 우리에게 있어 공부는 빨리 그리고 멀리 가야 할 무엇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도반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도반을 만드는 것이 성취의 절반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도반이 성취의 절반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품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풍요를 가져오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라 였죠. 이제 그 법칙에 이어지는 다음 스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까르마의 법칙이에요. 까르마라는 용어는 업을 말합니다. 보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인과관계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저지르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법가 사상에도요. 벌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틈없이 벌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고 상이 커다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틈없이 보상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악행에도 확실히 빠짐없이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나 기업 총수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할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쁜 사람이라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지른다. 인과가 닥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펙 초프라는 물론 위대한 스승들은요. 이 우주의 인과관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까닭에 그 인과를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까르마의 법칙은 바로 그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까르마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늘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디펙 초프라는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선택이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힘이 있다. 그리고 둘째, 그 선택을 위해 매 순간 질문을 던져라.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만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그 행동을 하고 아니라면 안 하면 됩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이 점을 의식하고요. 매 순간 이 선택이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할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그 답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거의 100% 선한 원인을
우주에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요 시간이 지나 자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까르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을 의식하고 올바른 답에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도에 따라 사는 길, 도를 닦으며 사는 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세 번째 법칙, 까르마의 법칙.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세 번째 영적 법칙은 까르마의 법칙이다. 까르마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까르마는 원인인 동시에 결과다. 사실 우리에게 까르마의 법칙은 낯설지 않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삶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까르마는 의식적인 선택을 포함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존재다. 존재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선택들 가운데 일부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선택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까르마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의식하며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의 결과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다. 만일 내가 당신한테 욕을 하면 당신은 10중 8구 공격받았다고 믿기를 선택할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하면 당신은 10중 8구 좋아하거나 우쭐해지기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들도 역시 선택이다. 나는 당신을 욕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신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칭찬할 수 있지만 당신은 역시 우쭐해지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자극을 받았을 때 예상 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조건 반사 덩어리가 되어 살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을 할 때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러면 당신은 그 결과를 즉각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올까? 만약 그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걸 선택하라. 하지만 만일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그리고 만일 그 선택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일일이 감시하며 선택해야 할까? 이때 우리가 자발적이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주가 도와주는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 그 메커니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감각, 기분과 관계가 있다. 우리 몸은 크게 봐서 두 가지 감각을 경험한다. 하나는 편안한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한 감각이다.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이며 한번 우리 몸에게 물어보라. 만일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우리 몸이 편안한 느낌, 편안한 감각을 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반대로 몸이 불편하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감각을 주면 왠지 기분이 좀 꺼림칙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가슴에 두고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슴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반응을 기다리라. 신체의 반응이 감각의 형태로 올 것이다. 희미한 느낌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의 몸 안에 있다.
오직 가슴만이 올바른 대답을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여리고 감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가슴은 직관적이고 전체적이고 맥락적이며 관계적이다. 가슴은 이의 득실을 계산기처럼 두드리지 않는다. 가슴은 우주 전체의 컴퓨터와 연결된 것과도 같아서 우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려한다. 그래서 때때로 가슴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그 어떤 사고력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까르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돈과 풍요를 창조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삶의 매 순간에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낳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좋다. 그러면은 과거에 쌓아놓은 까르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과거의 까르마에 대해서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까르마의 빚을 갚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에는 갚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빚이 하나도 없다. 이 우주에는 완벽한 회계 시스템이 있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까르마를 더 나은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까르마의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우주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며 우리는 기회의 씨앗을 찾고 그 기회의 씨앗이 우리를 삶의 목적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주가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 결과 당신은 안전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을 거다. 혹은 자신이 겪은 종류의 부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구를 디자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까르마의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부유함과 충족을 가져오는 좋은 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까르마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 진정으로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전부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디펙 초프라,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